오늘 이 딥다이브를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님, 그 비싼 돈을 주고 완벽하게 미디엄 레어로 구워진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를 썰 때 있잖아요. 네, 아주 기분 좋은 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평온하고 먹음직스러운 고기 내부가 사실은 거대한 철거 현장이자 막 미시적인 단백질들이 치열하게 물리적 형태를 바꾸면서 무너져 내린 폐허라는 사실을 아시면 아마 엄청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페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네요. 겉보기엔 그저 육즙이 흐르는 정적인 요리 같지만 그 입에서 녹는 식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육 세포 단위에서는 엄청난 과학적 격변이 일어났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에서 살살 녹는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턱이 빠질 만큼 질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직관적인 감각들 있잖아요. 네네. 질긴 고기 씹을 때 그 고통 다들 아시죠? 그게 사실은 아주 정교한 그 미시생물학의 결과물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고기의 식감을 결정짓는 미시적 과학의 세계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그 순간까지 도대체 세포 단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헤쳐 볼 텐데요. 네네. 크게 두 가지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는 고기의 기본 바탕인 근섬유의 수축,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결합 조직입니다. 좋습니다. 고기가 왜 질겨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아주 작은 단위,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만 보이는 근육의 엔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근육의 엔진이요? 네, 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sarcomere라고 하죠. 우리가 느끼는 식감의 절대적인 부분이 이 근섬유가 얼마나 꽉 쥐어져 있는지 아니면 느슨하게 풀려 있는지에서 오거든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근육의 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전체 근섬유를 끝없이 이어진 거대한 화물기차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청취자님들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 길게 이어진 기차요? 네. 이 기차는 하나로 통짜로 단 게 아니라 수만 개의 객차들이 직렬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객차 한 칸 한 칸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근절입니다. 객차 한 칸이 근절이다. 오케이. 그리고 이 객체 내부에는 근육을 움직이게 만드는 두 가지 핵심 부품이 들어있죠. 바로 얇은 실 모양의 액틴과 그 실을 잡아당기는 굵은 막대 모양의 미오신입니다. 아, 액틴과 미오신. 생물 시간에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이 둘이 어떻게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죠? 동물이 살아 숨 쉴 때 그 미오신 막대의 끝부분에 있는 작은 머리들이 액틴 실을 갈고리처럼 탁 낚아채서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깁니다. 갈고리로 줄을 당기듯이요? 그렇죠. 수만 개의 객차 안에서 이 끌어당기는 작업이 동시에 쫙 일어나면 기차 전체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거죠. 아하, 갈고리로 줄을 당기는 거군요. 그런데 당기기만 하면 근육이 영원히 뭉쳐 있는 거잖아요. 다시 이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지점이 식감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미오신이 액틴을 꽉 쥐고 있는 갈고리를 탁 풀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ATP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산소를 마시면서 이 ATP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거든요. 에너지를 써서 쥐었던 걸 놓고 다시 당기고 또 에너지를 써서 놓고 네네. 이 반복이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드는 거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소가 도축되는 순간, 즉 호흡이 멈추면 산소 공급이 확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오신이 액틴을 놔줄 때 써야 하는 아까 말씀하신 ATP 공장도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세포 내에 남아있던 아주 약간의 ATP마저 전부 고갈되고 나면 미오신은 액틴을 붙잡은 상태에서 갈고리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와, 열쇠를 잃어버린다. 네, 열쇠가 없으니 꽉 물려버린 거죠. 마치 기름칠이 안 된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서로 꽉 낀 채로 멈춰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굳어버린 결합 상태를 액토미오신이라고 부르죠. 산소가 끊어지면서 기어에 완전히 락이 걸려버린 거네요. 서로 끌어안고 있지만 놔줄 힘마저 잃어버려서 영원히 굳어버린 약간 비극적인 로맨스 같기도 하고요. 하하, 비극적인 로맨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후강직이군요.
톱니바퀴가 꽉 물려 있으니 당연히 고기가 돌처럼 딱딱하고 질겨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청취자님, 방금 잡은 싱싱한 고기가 무조건 부드럽고 맛있을 거라는 착각이 여기서 완전히 깨집니다. 오이로 갓 도축된 직후의 고기는 근섬유가 액토미오신 상태로 꽉 굳어버려서 제일 질긴 최악의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도축 직후에 바로 먹지 않고 숙성, 즉 에이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냉장고에 고기를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걸어두는 거죠. 여기서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액틴과 미오신이 에너지가 없어서 영원히 꽉 맞물려버린 톱니바퀴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액토미오신 상태죠. 그럼 숙성을 한다는 건 이 굳어버린 톱니바퀴에 다시 화학적인 기름칠을 해서 막 살살 달래서 매듭을 풀어내는 과정인 건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엉킨 매듭을 섬세하게 푸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죠. 네,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생물학적인 숙성의 메커니즘은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한번 맞물린 액토미오신의 결합은 고기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절대 스스로 풀리지 않습니다. 네, 결합이 안 풀린다고요? 아니 그럼 고기가 도대체 어떻게 부드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먹는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는 입에서 사르르 녹잖아요.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숙성이 시작되면 근육세포 내에 갇혀있던 칼슘이 서서히 새어나오면서 칼파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깨웁니다. 아, 칼파인. 철거반 등장인가요? 네, 이 칼파인이 바로 철거반 역할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철거반은 꽉 맞물려 있는 액토미오신 자체를 공격해서 떼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딜 공격하죠? 대신 액틴실들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지대벽, 즉 근절객차와 객차 사이의 경계선인 Z디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부숴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그러니까 엉킨 매듭을 섬세하게 푸는 게 아니라 그 매듭이 묶여있는 벽 자체를 그냥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켜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매듭은 여전히 꽉 묶여있지만 지탱해줄 뼈대가 산산조각이 났으니 근절 구조 전체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네요. 맞아요. G디스크뿐만 아니라 근섬유 다발들을 바깥에서 감싸서 지지해주던 데스민이나 티틴 같은 주변 단백질들까지 칼파인이 전부 툭툭 끊어내버리죠. 이 과정을 생물학에서는 파편화라고 부릅니다. 파편화. 청취자님, 비싼 숙성육을 드실 때 입에서 야, 이거 부드럽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네, 치아와 턱관절이 고기를 물리적으로 부수고 끊어내기 전에 칼파인이라는 효소가 이미 수주일에 걸쳐서 고기의 뼈대인 G디스크를 가루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치아가 할 일을 효소가 미리 다 해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 미시적인 철거 작업이 바로 에이징, 숙성의 핵심 마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섬유 구조가 다 무너졌다고 해서 고기가 완벽하게 연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 맞아요. 저도 고기를 먹다 보면 살코기 부분은 사르르 녹는데 유독 껌이나 고무줄처럼 질겅질겅 씹히면서 끝끝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 부위들이 있단 말이죠. 네, 뱉어내고 싶은 부위들 있죠. 뼈대가 다 폭파됐는데도 이런 끈질긴 저항감이 남아있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그 끈질긴 저항감의 정체가 바로 오늘 다룰 고기 질감의 두 번째 거대한 축, 결합 조직입니다. 결합 조직이요? 네, 결합 조직은 수만 개의 근육 세포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주고 그 근육을 다시 뼈에 단단하게 이어주는 생체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체 접착제. 이 결합 조직이 없다면 동물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슬라임처럼 바닥에 흘러내려 버릴 겁니다. 소가 1톤 가까이 되는 자기 몸을 지탱하면서 걸어 다니려면 정말 그 강력한 접착제가 필요하겠네요. 필수적이죠. 하지만 우리처럼 불판에 구워서 고기를 씹어 먹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체 접착제는 진짜 턱을 아프게 하는 질긴 갑옷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이 결합 조직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갑옷은 아주 촘촘한 삼중 피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삼중 구조요? 네, 굵은 전선 케이블을 잘라보면 그 안에 중간 굵기의 선들이 뭉쳐있고 그 선을 또 까보면 아주 얇은 구리선들이 들어있는 것과 완벽히 같은 구조입니다. 아하,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가장 바깥쪽에서 거대한 근육 덩어리 전체를 감싸고 있는 최전방 방패를 근외막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주방에서 실버스킨이나 근막이라고 부르는 은색의 얇고 질긴 막이죠. 아, 그거 알아요. 정육점이나 식당에서 셰프들이 고기 손질할 때 칼을 살짝 눕혀서 막 슥슥 포트붓이 벗겨내는 그 질긴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건 왜 조리하기 전에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겁니까? 그냥 구우면 안 되나요?
이 근해막은 불에 닿아서 열을 받으면 플라스틱 랩이 불에 오그라들듯이 아주 빠르고 강하게 수축해버립니다. 아, 오그라드는군요. 이걸 제거하지 않고 구우면 막이 쪼그라들면서 그 안에 연한 살코기까지 확 쥐어짜버리기 때문에 고기 전체가 엄청 뻣뻣해지죠. 어우, 상상만 해도 질기네요. 그럼 두 번째 피복은 뭡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피복이 고기 내부의 근육다발대를 감싸는 근속막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기의 결이라고 부르는 걸 결정짓는 녀석이죠. 고기의 결. 네, 장조림을 할 때 쓰이는 우둔살처럼 결이 굵고 거친 부위는 이 근속막이 두껍고 많아서 질긴 겁니다. 반대로 안심처럼 결이 아주 고운 부위는 근속막이 아주 얇고 적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피복이 남았죠? 네,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근섬유세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감싸고 있는 투명한 스타킹 같은 막, 바로 근내막입니다. 저 사실 자료에서 이 근내막의 역할을 보다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오, 어떤 부분에서요? 청취자님, 우리가 보통 1++ 등급 한우가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마블링의 기름기가 불에 녹으면서 주는 고소한 그 미각적인 맛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은 미각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고소함이 주는 착각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네, 저도 딱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 지방세포, 즉 마블링이 단순히 맛만 내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쐐기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러니까 근섬유세포 사이사이 바로 이 얇은 근내막 틈새로 지방세포들이 막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근육 조직들이 서로 꽉 뭉치고 달라붙지 못하도록 지방이 그 틈을 벌려놓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와, 결합 조직의 밀도를 흩어버리는 물리적 구조 파괴 효과가 1++ 한우의 진짜 부드러움을 만드는 거였다니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방이 근막 사이를 벌려놓아서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건 매우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결합 조직이 아무리 질겨도 그 사이에 물리적인 틈새가 많아지면 치아가 파고들기 쉬워지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했던 약간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질긴 생체 접착제, 결합 조직들의 주 성분이 우리가 피부에 좋다고 흔히 아는 그 콜라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콜라겐 섬유는 무슨 강철 와이어처럼 질기다고 하셨는데 왜 똑같은 콜라겐을 가진 어린 송아지 고기는 입에서 사르르 녹고 늙은 소나 젖소의 고기는 타이어처럼 질겨서 씹기도 힘든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소가 나이를 먹으면서 몸집이 커지니까 콜라겐의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합리적이죠. 하지만 생물학의 세계는 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재미있게도 갓 태어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어린 송아지가 오히려 늙은 소보다 콜라겐의 절대적인 총량 자체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콜라겐 양이 송아지가 더 많다고요? 아니, 그런데 송아지 고기가 더 부드럽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기의 질김을 결정하는 핵심은 콜라겐의 절대적인 양, 퀀터치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중요한 건 콜라겐 분자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해 있는지, 즉 결합의 질, 퀄리티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가교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가교결합이요? 네, 아주 어린 송아지의 콜라겐 분자들은 주로 수소결합이라는 형태로 비교적 느슨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 결합은 열에 굉장히 취약해서 온도가 한 65도 정도만 올라가도 사슬이 툭툭 끊어집니다. 아하.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끈적하고 부드러운 젤라틴으로 스르르 녹아내리는 거죠. 아, 그래서 송아지 고기는 불판 위에서 가볍게 미디엄이나 미디엄 레어로 살짝만 익혀도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웠던 거군요. 그럼 늙은 소는 어떻게 다른 거죠? 소가 나이를 먹고 성장이 멈추면 그 1톤이 넘는 거대한 몸집을 매일 지탱하며 서 있어야 하잖아요. 네네. 생존을 위해 느슨했던 콜라겐 사슬들이 점차 더 강력한 구조로 진화합니다. 분자들 사이에 아주 강력한 공유결합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송아지의 결합이 밧줄을 엉성하게 묶어놓은 수준이라면 늙은 소의 가교결합은 아예 밧줄에 쇳물을 부어서 강철로 용접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와, 강철 용접이라 듣기만 해도 턱이 아파오네요. 이 강철로 용접된 결합은 열에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100도가 넘는 끓는 물에 풀풀 끓여도 절대 스스로 끊어지지 않죠. 진짜요? 오히려 강한 열을 받으면 무지막지하게 수축하면서 고기 내부의 수분을 확 쥐어짜버립니다.
그래서 늙은 소를 어린 소처럼 똑같이 불판에 올려서 굽게 되면 타이어 씹는 질감이 나오는 겁니다. 잠깐 전문가님, 방금 하신 말씀에서 아주 심각한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청취자님 이 부분 집중해 보세요. 네, 어떤 부분이죠? 아까 늙은 소의 콜라겐은 100도에서도 안 녹는 용접된 강철 같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비싼 돈을 주고 한 달, 두 달씩 숙성시키는 드라이 에이징 소고기를 먹잖아요. 그 숙성 기간 동안 근섬유의 벽을 부수는 효소는 아까 분명히 하셨는데 아, 네네. 칼파인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이 징글징글한 콜라겐 강철밧줄은 그 기나긴 숙성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숙성을 아주 오래 하면 이 결합도 스르르 끊어지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웨드에이징이나 드라이에이징 같은 숙성 과정에서 콜라겐 결합 조직은 거의 분해되지 않습니다. 헉, 전혀요? 네. 앞서 숙성을 주도하는 1등 공신 철거반이 칼파인 효소라고 말씀드렸죠? 네, 다이너마이트 폭파 반장. 이 칼파인은 단백질 구조인 Z디스크는 기가 막히게 폭파시키지만 콜라겐이라는 재질의 와이어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아, 콜라겐을 녹이려면 콜라겐화 아제라는 아주 특수한 전용 분해 요소가 필요한데요. 애석하게도 도축된 동물의 고기 내부에는 이 효소가 자연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저는 여태까지 60일 숙성된 고기가 입에서 사르르 녹을 때 그 질긴 심줄이나 근막이 삭아서 부드러워진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니 좀 배신감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죠. 고기가 숙성 과정을 거쳐서 연해지는 건 오로지 근섬유 쪽의 뼈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지 결합 조직이 부드러워져서가 아닙니다. 아하. 장기간 산소가 차담된 채로 웨트에이징을 하면 고기 내부의 산도가 좀 높아지면서 콜라겐이 아주 약간 느슨해진다는 연구도 있긴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늙은 소의 강철 같은 가교결합을 숙성이라는 시간만으로 끊어낸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취자님, 이건 정말 요리하는 입장에선 너무 절망적인 소식이네요. 숙성으로도 못 끊는 강철밧줄이라니요.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그리고 요리사들은 도대체 이 늙고 질긴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까? 그냥 버릴 순 없잖아요. 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있긴 한가요? 생물학이 만든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 요리사들은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직관적이고 좀 무식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물리적 파괴입니다. 효소가 안 끊어지면 인간의 도구로 직접 끊어버리는 거죠. 아, 썰어버리는 거요? 네, 칼끝으로 근막을 수없이 찔러서 칼집을 내거나 고기망치로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아예 기계에 넣고 갈아버리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먹는 다짐 육으로 만든 햄버거 패티. 맞아요. 그 햄버거 패티가 입에서 부드럽게 씹히는 이유는 결합 조직이 없어서가 아니라 칼날로 그 강철 밧줄들을 수만 개의 조각으로 아예 난도질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아, 햄버거 패티가 부드러운 건 화학적 마법이 아니라 순수한 물리력의 승리였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무기는요? 다짐육 말고 덩어리 고기를 연하게 먹고 싶을 땐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화학적 변성, 즉 습열조리의 마법입니다. 습열 조리. 네, 늙은 소의 콜라겐 가교결합이 아무리 강철 용접 같아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점이요. 뭔가요? 바로 충분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100도 이하의 뭉근한 온도로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열을 가하는 겁니다. 아, 끓이거나 찌는 거요. 네, 그러면 서서히 물 분자가 콜라겐 구조 사이로 파고들면서 결국 그 강철 사슬도 항복을 하고 우리가 열광하는 쫀득하고 끈적한 젤라틴으로 완벽하게 녹아내리게 됩니다. 와, 제가 예전에 미국식 텍사스 바비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 pit마스터들이 가장 질긴 가슴살 부위인 브리스킷을 그 거대한 스모커에 넣고 110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14시간씩 수분을 뿌려가며 로우 앤 슬로우로 굽잖아요. 네, 텍사스 바비큐의 정수죠. 저는 그거 보면서 1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싶었는데 바로 그 강철 용접을 젤라틴으로 녹여내는 끈질긴 화학 전쟁을 치르고 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비큐를 할 때 중간에 고기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추는 스톨 현상이 오거든요. 아, 온도가 멈추는 구간이요? 네, 바로 그때 내부에서 이 질긴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환되는 엄청난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미식의 법칙이 나옵니다. 어떤 법칙이죠? 어린 소는 직관적인 부드러움을 주지만 늙은 소는 압도적인 깊이를 준다. 와, 깊이를 준다. 늙은 소는 평생 동안 초원을 걸어다니며 결합 조직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근육 안에 진한 육향과 복잡한 풍미 성분들을 차곡차곡 축적해 두었거든요. 이거 머릿속에 정리가 확 됩니다. 청취자님, 결국 요리라는 건 강철 밧줄을 푸는 과정과 똑같네요. 어린 송아지에 느슨하게 묶인 밧줄은 살짝 열만 가하는 짧은 건열구이, 그러니까 팬프라잉으로도 쉽게 풀어서 연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늙은 소의 밧줄은 아예 강철로 용접되어 있어서 이걸 억지로 팬에 구워 먹으려다간 진짜 이빨만 다치는 겁니다. 네, 턱관절 나가죠. 대신 늙은 소에게는 물리적인 톱을 가져와서 다짐 육으로 썰어버리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바비큐나 우리나라의 갈비찜처럼 뭉근한 습열로 10시간, 14시간 동안 천천히 영접 부위를 녹여내야만 비로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깊은 육향을 맛볼 수 있는 거군요. 고기의 생물학적 구조와 요리법이 어떻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통찰력 있는 요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결합 조직을 제대로 이해하면 늘고 질긴 고기는 더 이상 무찌르고 버려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조리법을 통해 쫀득한 젤라틴이라는 아군으로 돌려세울 수 있는 최고의 미식 재료가 되는 거죠.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한 이 놀라운 미시세계의 전투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테이크를 씹을 때 느끼는 그 완벽한 부드러움과 육즙은 단순히 셰프가 불을 잘 다뤄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이상의 과학이 있죠. 죽음과 함께 ATP 에너피가 끊겨서 멈춰버린 근섬유 톱니바퀴들을 칼파인 요소가 다이나마이트처럼 G디스크 옹벽을 터뜨려서 파괴해준 철거 작업의 결과였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 마블린이 근막 틈새를 파고들어 구조를 헐겁게 만들고 요리사의 그 기나긴 인내심이 강철같이 용접된 콜라겐을 젤라틴으로 녹여낸 그 모든 물리적, 화학적 상호작용의 완벽한 피날레였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씹고 있는 그 한 점의 고기 안에 생물학, 화학, 그리고 연력학의 역사가 모두 담겨있는 셈입니다. 진짜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상상력을 마구 자극하는 약간 엉뚱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아까 콜라겐 강철밧줄을 숙성으로 못 끝낸 이유가 고기 안에 콜라겐화제 효소가 없어서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반적인 포유류의 사후 근육에는 그 효소가 결핍되려 했죠. 그렇다면 만약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식품공학이 극도로 발달해서 말이죠. 파인애플이나 키위 같은 식물 혹은 특수한 미생물에서 추출한 완벽하게 천연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콜라겐화제를 아주 미세한 바늘로 늙은 소의 덩어리 고기 구석구석에 정밀하게 주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러니까 고기 내부의 결합 조직 구조를 아예 효소로 해킹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기술이 완성된다면 우리는 송아지처럼 입에 넣자마자 눈 녹듯 사라지는 완벽하게 부드러운 식감과 늙은 소가 10년 넘게 평생 동안 몸속에 축적해온 그 압도적이고 깊은 육향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궁극의 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무려 14시간씩 스모커 앞에서 밤을 새우며 콜라겐을 녹일 필요도 없이 그 질기고 질긴 늙은 소고기를 단 5분 만에 불판 위에서 미디엄 레어로 구워내서 완벽한 스테이크로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와, 만약 콜라겐의 가교결합만을 선택적으로 끊어내는 기술이 정말로 상용화된다면 그건 단순히 요리를 편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육류 미식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엄청난 혁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질긴 부위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에서 사라질 테니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청취자님 어떠신가요? 이 생각만으로도 다음번 식사가 벌써 막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하, 배가 고파지네요. 내일 저녁 혹은 이번 주말에 근사한 스테이크하우스나 뜨끈하게 끓여낸 곰탕집을 방문하신다면 접시 위에 놓인 그 고기 한 점을 단순히 오늘의 메뉴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안에 우주를 보셔야죠. 맞습니다. 고기를 씹으실 때 그 안에서 Z디스크 옹벽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고 강철 같은 가교결합이 젤라틴으로 스르르 녹아내리고 있는 그 거대하고 경이로운 미시적 건축 현장을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감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호기심 넘치는 청취자님, 식감의 비밀을 품고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